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3단원 2차 방정식 단원의 단원 마무리 문제 1번부터 19번 문제까지 중에서 홀수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2차 방정식의 뜻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좌변과 우변이 있을 때 우변에 있는 것을 모조리 좌변으로 이항하여서 정리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정리되는, 이때 중요한 것은 a가 0이 아닌 이러한 형태로 정리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4개가 있는데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좌변으로 이항한 후에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번을 보면은 2x제곱은 우변이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죠. 이때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런 식으로 되나요? 즉 2차항이 지금 살아있죠? 개수가 1이네요. 0이 아니죠. 자, 이런 형태로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기억은 옳은 것이고 니은번 볼게요. 분배 법칙으로 좌변을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우변은 3 플러스 2x의 제곱, 좌우변의 2x제곱을 나란히 이렇게 지워주면 2x-3은 0이네요. 이때 얘를 보면은 2차 항이 남아있지가 않죠. 즉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니은번은 틀린 설명. 자, 디귿번 볼까요? 디귿번은 얘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등호. 근데 얘는 그냥 x에 관한 1차식과 1차식의 곱. 따라서 얘는 2차 방정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방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등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한 2차 식이다. x에 대한 2차 식이다.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리을번 볼까요? 리을번 우변에 있는 녀석을 모조리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2차항이 살아있죠. 그래서 얘도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해보면 기역번과 리을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고 하네요. 이때 PQ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좌변을 전개하고 우변에 있는 녀석을 모조리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좌변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우변의 녀석들을 이항하면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 따라서 p의 값은 우리 x의 개수가 p의 값이고 q의 값은 뭐예요? 상수항이죠. 따라서 p는 3이 되고 q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3번 문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우리가 해를 구하시오랑 같은 말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정리해보면 1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2번 우리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3.2단원, 이게 3.3단원, 그리고 3.4단원 마지막 단원에서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근해는 동일한 결과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고 적합한 방법을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이를 활용해서 근을 구해보면 될 거죠. 자, 먼저 1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좌변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1이 근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될 것 같은 형태는 인수분해를 바로 해줘서 근을 구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면은 2번 문제 먼저 좌변을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고 우변은 x. 자, 그래서 우변의 것을 좌변으로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0. 좌변을 인수분해 보면 x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6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2, 1,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2, 3 2, 3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2는 0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따라서 2x 마이너스 1은 0 또는 3x 플러스 2는 0 형태가 최종적으로 근을 구해주면 x는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우선 좌변을 전개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11x 플러스의 28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은 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1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6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1번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활용하면 근을 잘 구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각각을 적용해보면 동일하게 근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까요? 6번이 아니라 7번이네요. 7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음수인 근을 A라고 한다.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 예, 좌변을 얘도 인수분해 될 것 같네요. x-6 x 플러스 3 좌변 인수분해돼서 얘는 0이다. 그래서 근을 구해보면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우리가 음수인 근을 a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마이너스 3을 즉 아래쪽에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의 a 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a 빼기 1은 마이너스 4죠. 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0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2a분의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4 a c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에 16 더하기 4의 형태가 되나요? 그래서 20이 되겠네요. 다시 정리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2 루트 5가 돼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5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식으로 여러분들 근을 구하는 방법 한번 잘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9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이 중요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2번 정도 다뤄봤었는데 첫 번째 방법 1에서는 우리가 뭘 다뤄봤냐면 3.2단원 보면은 여러분 이게 3.2단원 프린트물인데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네.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이 풀이거든요. 여기 생각해보기 2번 보면은 중근이 나온 상황은 언제인가? 정리했을 때 완전 제곱식은 0 형태로 정리가 될 때 우리는 중근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1은 주어진 2차 방정식 정리했을 때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정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 방법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다뤘던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근의 공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의 ac인데 여기서 플러스의 루트와 마이너스의 루트 이 근의 형태가 두 가지가 같게 되려면 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표시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된다. 두 가지 다 각각의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완전 제곱식꼴로 좌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2의 2m-1x는 마이너스 9 상수항 마이너스 9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뭘 더해요 여러분들? 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2m-1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m-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9 플러스 완전 제곱식 정리하면 굳이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놔볼게요. 2m-1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제곱식 됐죠? 그러면 이 우변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은 0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변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m-1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9를 우변으로 이항해 보면 2m-1의 제곱은 9다. 2m-1을 제곱했을 때 9가 나오니까 2m-1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정리해보면 뿔마 3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2m이라는 것은 1뿔마 3이 돼요. 2m이라는 것은 1뿔마 3이다. 즉 2m은 1 플러스 3 즉 4 또는 2m은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m은 2 또는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m이라는 게 양수라고 했잖아요.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m은 2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방법 2번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b가 뭐예요? b라는 게 2에 2m 마이너스 1이 b가 되는 것이고, c라는 게 9가 되는 것이고, a라는 게 x제곱의 개수니까 1이잖아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1, 2m 마이너스 1, 9. 이렇게. 요걸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은 b를 제곱하면 4에 2m-1을 제곱한 것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4 얘가 겹치니까 좌우변을 4로 나눠주면 좌변은 2m-1의 제곱 빼기 9, 우변은 0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2m-1의 제곱은 9가 돼요.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어디랑 똑같아요? 2m-1의 제곱은 9, 2m-1의 제곱은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도 똑같이 나오겠죠. 2. 그대로 가져가 볼까요? 그 밑에는 얘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복사.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 각각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은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정리가 된다랑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라는 말이랑 결국에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수학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11번 볼까요? 11번은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를 완전 제곱식을 상수의 형태로 나타낸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때 mn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거 있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가 되고 1은 우변으로 2양,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할 건데 8x에다가 플러스 8의 절반인 4의 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 4, 16이니까 15가 되네요. 즉 완전 제곱식은 상수의 형태로 지금 정리가 됐죠. 그럼 m의 값은 얼마예요? 4. n의 값은 얼마예요? 15. 이런 식으로 n과 n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13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이렇게 되네요. mn의 값을 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를 보면은 뭐 분수의 형태로 된 다음에 뿔마 루트 n, 근해 제곱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이런 해의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 텐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선생님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근해 공식을. 그러면 근은 x는 2a분의 a가 1이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지금 1이고 c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m 뿔마 루트 m제곱 플러스 8이다. 그래서 이 인수분해된 이 형태를 요 주어진 문제의 조건하고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m이라는 게 3이죠 지금. 따라서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n은 얼마일 거야? n은 m제곱 플러스 8인데 m이라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8 9 플러스 8은 17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m과 n의 합이니까 따라서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7 14가 되네요.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활용 문제네요. 활용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타자가 친 야구공의 T초 후의 높이를 요구라고 하자. 높이를 요구라고 하자. 높이가 처음으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1m가 되는 지점을 지날 때 야구공을 친 지 몇 초인 줄 것이오. 우리 야구공 치면은 뭐 포물선을 그리죠. 자, 모든 물체를 땅에서부터 던지면 우리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높이가 21m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여기가 21m가 된다고 하면 야구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지난다는 것은 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21m 지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점을 지나겠죠. 지금 문제 상황에서 구하라는 거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신 요 점을 지날 때가 몇 초냐 이거 구하라는 거죠. 몇 초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1이라는 요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21이 돼야 돼. 21. 높이가 21이 돼요. 그래서 이 2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20은 0이 된다. 마이너스 5로 양변을 정리해서 나눠주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해주면 t-4 t-1은 0이 된다. 따라서 t는 1 또는 t는 4. 즉 높이가 21m가 되는 시간은 1초 후와 4초 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지나는 것은 여기가 1초 후 1초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나는 것은 여기가 얼마가 돼요? 4초가 되는 거예요. 4초.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처음으로 지난 시점이니까 4초가 아닌 1초. 따라서 1초 후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얘도 활용 문제인데 P자가 있었대. P자인데 이제 반죽을 늘렸다고 하네. 늘려서 원의 넓이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늘어난 넓이가 63파이만큼 늘어났대.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몇 cm만큼 늘린 것이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몇 cm만큼 늘렸는지, 그래서 x cm만큼 늘렸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늘어난 길이가 x야. x cm만큼 늘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늘어난 원의 넓이라는 것은 문제 상황을 보면은 처음 원의 넓이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더하기 63파이만큼 늘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어난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x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반지름이 x 더하기 9니까 파이 더하기 x 더하기 9의 제곱, 파이 곱하기 x 더하기 9의 제곱은 처음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처음 원은 9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9의 제곱 더하기 63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좌우근의 파이를 똑같이 우리가 나눠주고 정리해보면 먼저 좌변 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1은 99, 81 더하기 6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81, 81 이렇게 지워주고 우변의 6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6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겠네요. 1, 1 마이너스 3, 2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1은 0인데 근을 구해주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1이 되는데 이때 길이는 양수가 되잖아요. 지금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1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1은 안되고 3이 되죠. 왜냐면 길이는 양수이므로 길이는 양수이므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예요? 3cm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17번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뭐 난이도 표시에서 봐서 알겠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문제 상황을 선생님이랑 천천히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그럼 일단 표시해 볼게요. 12 표시했죠? 오른쪽과 같이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한대요. 엄청 나눴어요. 이때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은 정사각형이래요.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은 각각의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화장실과 현관의 넓이를 합하면 18제곱미터래요. 화장실과 현관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 초록색으로 빗금친 여기가 넓이가 얼마예요? 18제곱미터. 이때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때 우리가 적당한 미지수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요 다목적실 있죠? 요 정사각형 모양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x.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전체 12에서 x만큼 뺀 12 빼기 x가 되고 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x 여기도 x 여기 x x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슷하게 휴식 공간 여기에 여기가 12 빼기 x가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다목적실의 여기 길이와 같으니까 여기 x가 될 거예요. x. 이렇게 되고 지금 사무실 얘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12 빼기 x면 여기도 12 빼기 x가 되는 것이고 12 빼기. 그러면 전체 12 중에 얘 12 빼기 x니까 회의실은 마찬가지로 길이가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정사각형이니까 회의실 아랫부분도 x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초록색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지금 길이가 x라고 표시할 수 있죠. x. 그리고 가로 부분은 지금 사무실의 가로가 12 빼기 x인데 회의실 이 부분이 x니까 여기는 12 빼기 x에다가 x를 또 뺀 얼마예요? 12 빼기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2 빼기 2x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초록색 부분이 있죠. 선생님 빗금친 초록색 부분은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12 빼기 2x고 세로가 x고 넓이가 얼마예요? 18이다. 얘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빼기 2x랑 x를 곱했더니 넓이가 얼마 나와요? 18이 나오더라.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는 18이 되더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은 0이더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더라. 오, 위에 완전 제곱식으로 좌변이 정리가 되겠네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더라. 따라서 x는 중근이 나오겠죠? 얼마? x는 3. 중근이 나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거예요. 3.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x는 3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항상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하래요. 휴식 공간. 휴식 공간의 넓이. x가 3이니까 이 휴식 공간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야? x 자리에. 얘가 지금 3이 되는 것이고. 여기 12 빼기 x. 얘는 얼마야? 12 빼기 3인 9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직사각형인데 3과 9를 곱해야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휴식 공간의 넓이는 3 곱하기 9인 27 단위까지 써주면 제곱미터.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홀수분 문제 풀어봤는데 활용 문제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영상 참고해서 천천히 다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